HR도는요, 특성이 비슷한 종류들로 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도표입니다. 그래서 약 33,000개의 별들을요,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에 따라서 배열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작성한 헤르츠 스프룽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러셀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이름을 따서 HR도라고 합니다. HR도의 가로축에는요, 별의 표면 온도나 분광형을 가로축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HR도의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표면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HR도의 세로축에는요, 별의 절대 등급이나 광도를 세로축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은 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HR도의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별의 반지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별의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들은요, HR도상에서 무질서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와 별의 밝기로 이렇게 별들을 잘 분류해보면 HR도상에서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별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들 중에서도 주계열성에 속하는 별들은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이 대각선에 이 주계열성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HR도상에서 왼쪽 아래의 영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성 같은 경우에는요, 주계열성의 오른쪽 윗부분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거성보다도 더 오른쪽 위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별들이 왜 이러한 영역에 존재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약 90% 정도가요,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 대각선의 좁은 띠 영역에 분포하게 되는데, 이 영역의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별들은 처음에 생성 당시부터 그리고 별이 사라질 때까지 어떠한 특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별들은 진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별들은요, 일생의 약 90%를 주계열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태양도 이러한 주계열성에 속하고 있죠. 주계열성에 속하는 별들은요, HR도의 왼쪽 위에 존재할수록 광도가 높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R도의 오른쪽 아래에 분포하는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광도가 낮고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계열성 중에서도요, 광도와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 그러니까 왼쪽 위에 분포하고 있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 질량과 그리고 반지름도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를 핵융합 반응해가지고 헬륨을 만들어서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질량이 커다란 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수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광도가 큰 거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수소,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려면 상대적으로 별들의 반지름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의 왼쪽 위로 가면 갈수록 질량과 반지름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계열성의 오른쪽 아래에 분포하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 광도도 낮고 표면 온도도 낮으면서 질량과 반지름 또한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위의 별들로 갈수록 수명은 짧은 경향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주계열성의 별들일수록 수명이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온도가 높은 별들일수록 수소를 태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소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별들의 수소가 다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어서 주계열성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질량이 클수록 많은 양의 수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거에 비해서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소를 소진하는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왼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일수록 별의 수명이 짧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 거성 같은 경우에는요, 붉은색을 띠는 커다란 별이라고 해서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적색이라는 이야기는 별의 표면 온도가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별의 표면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보다 적색 거성의 크기가 매우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지름이 훨씬 더 커서 온도가 낮더라도 별의 광도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낮지만 광도는 크기 때문에 주계열성보다 오른쪽 윗부분에 적색 거성은 분포하게 됩니다. 지금 중간 그림은 초거성과 거성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거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크고요.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알데바란이 옆에 있는 알데바란이랑 같은 별인데 얘네들보다 지금 훨씬 큰 이 두 개의 별이 초거성입니다.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의 약 30배에서 500배 정도 커다란 별들입니다. 훨씬 더 거성보다도 반지름이 크다 보니 거성보다도 더 위쪽에 분포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성 같은 경우에는요. 별의 바깥쪽 부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 팽창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거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계열성보다 훨씬 더 반지름이 크게 되면서 밀도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요. 주계열성보다도 왼쪽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별들입니다.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 적색 거성이 되는데 그 적색 거성 후에 거의 마지막 태양의 최종 단계가 백색 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냐면 지구 크기만큼 줄어든 별이에요. 그러다 보니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청백색을 띠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지만 반지름이 지구만큼이나 굉장히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보다 온도는 높아서 왼쪽에 존재하지만 하지만 반지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아서 왼쪽 아래에 분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굉장히 커다랬던 별이 지구만큼이나 수축했다는 이야기는 밀도가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밀도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거성이나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크다 보니까 밀도는 작은 대신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은 작지만 밀도는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